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벽까지 금리 인상 발표 내용을 지켜보신 분들은 잠깐의 기쁨 뒤에 허탈함을 느끼셨을 것 같고, 아침에 눈 떠서 계좌 보신 분들은 아쉬움과 또 우려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전후의 상황은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대감에 반등하는 듯 하다가 금리 발표 직후의 급락, 기자회견 전후로 반등, 그리고 나서 하락 횡보. 짜증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뉴욕 증시는 2024년까지 이어질지 모를 이 고강도 금리 가능성 소식이 하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다시 19,000달러를 반납한 채 18,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고 가격에도 선반영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나 점도표였는데, 금리 인상 추세가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점도표를 살펴보면 올해 말 기준금리는 4.4%로 지난 6월의 예상치 3.4%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2024년 예상치 역시 3.4%에서 3.9%로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3년 중반, 늦으면 2024년쯤 돼야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르게 바라보면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시장에는 오히려 이때부터 안정적인 시그널로 인식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관건은 과연 9월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10월부터 반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여부인데, 역사적으로는 통상 9월에 약세장을 보이다가 10월에 반전을 보였고, 특히나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말까지 전형적인 상승장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조금이나마 비둘기적인 멘트를 날려줬으면 반전에 대한 기대감 가질 법 했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도 재선도 모두 포기한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인물에 의해서 내 재산이 흔들리는 상황, 자꾸만 더 짜증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리플 XRP가 버티는 힘은 꽤나 단단해 보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이 어수선한 와중에 리플은 0.4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리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자신들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오케이를 한 건데, 이 기관은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근 리플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그나마 리플이 이런 와중에도 기대감을 조금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준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축적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년부터는 어쩌면 의미 있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장 바라보시고 투자 스탠스 견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의외로 좀 좋아서 사람 기대감 갖게 만드나 싶었는데, 연준 발표 이후에 상승 하락 반전을 거듭하더니 다시 18,000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18,300달러 위에서만 잘 지지받아주면 그래도 이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차하면 14,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소 조심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0%대 후반에서 별 의미 없는 횡보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을 모두 흔들어 제낀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0.75%포인트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로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 자체는 오히려 안도 랠리의 소재였습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잠깐 보였던 것은 시장의 예측치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와 연준의 금리 전망 예측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였습니다.
일단 연준이 이번에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방 기준금리는 3에서 3.25%가 됐습니다. 3월부터 5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서 2008년 1월 이후에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은 4.4%로 예상됐는데, 이건 지난 6월에 예상치였던 3.4%보다 1%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4.4%에 도달하게 만들려면 추가로 1.2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11월과 12월에 최소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추가로 단행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상 카드로는 11월에 0.75%포인트, 12월에 0.5%포인트가 단행되면 현재 연준의 점도표 수준으로 금리가 맞춰집니다.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회견을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는 멘트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통화 정책이 경기를 더 제약하거나 더 오랫동안 제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 같다. 물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경착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이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9월 FOMC 회의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따위 말을 했던 인간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경제 상황을 매우 잘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게 참 더 짜증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연준 점도표가 보여주는데,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4.4%에 도달하고 내년에 4.6%로 정점을 찍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11월에 0.75%포인트, 12월에 0.5%포인트로 올리면 올해 연말 4.4%에 도달하고, 이후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면 내년 목표치 4.6%에 도달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년까지 최소 3번 금리 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기대감을 싣고 바라보자면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폭 완화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동결, 이렇게 표현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1년 내내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년에 0.25%포인트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 이런 소식만 전해져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안도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무려 111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다시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장 우리 집 저녁 밥상이 위협받는 상황,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먹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참 짜증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18,626달러 지지선 아래로 급락했지만 촛대의 긴 꼬리는 낮은 수준에서 황소들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다. 황소가 다시 레벨을 방어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은 가격을 20주 이동평균인 21,100달러 위로 밀어 올려서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50일 단순 이동평균인 21,36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여기까지 극복할 경우에 25,21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2만 달러 아래로 가격이 빠지면 곰 세력은 다시 18,626달러에서 17,622달러의 강력한 지지대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패닉셀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14,000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할지 폭락할지 지금 서둘러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2023년까지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동결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게 적어도 내년 초쯤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 랠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트윗을 공유하면서 1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환경과 조건은 변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고점보다 저점에 가깝고 역사적으로 10월에는 강세를 보여왔고 특히나 1931년 이후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만간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상황은 이처럼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리플 XRP가 상당히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연준 발표 직후에 0.43달러까지 뚫어내면서 랠리 양상을 보이다가 반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0.4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동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XRP에 대한 매수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XRP는 0.41달러 오버헤드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종가 마감을 했지만 황소는 이걸 지키지 못했고 다시 곰 세력의 저항을 직면해야 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가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0.41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수 있고 0.36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에 있는 RSI는 저항이 낮은 쪽이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0.41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될 경우에 0.46달러를 거쳐서 0.52달러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다만 곰 세력의 저항이 발생하면서 좀 더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법원이 리플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상황적인 요인이 지금 XRP를 뒷받침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아미스 큐리에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3자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법원에 보냈는데 법원이 이걸 오케이 때려버린 겁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면서 9월 26일까지 아미스 브리프를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당연히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지지하고 이걸 추구하는 로비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의 헛짓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모로 리플 측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9월에 예정된 굵직한 거시경제 일정은 대략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시경제인지 거지경제인지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그러면서 종합적인 시야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